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0대 여자이고 초등학교 3학년,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있는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스트레스 받다 결국 저는 아이도 있는데 이혼을 선택했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남편 없이 어찌 살까 막막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 몽땅 다 뒤집어 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되었네요. 훗날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주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댁과 정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10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이 집안 며느리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 지옥 같은 사람이었었죠. 그렇다고 당하기만 하고 바보같이 산 사람은 아닙니다. 시부모님이 원래 약하게 나가면 더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이고 강하게 나가도 또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경우라 그냥 저는 강하게 대꾸하면서 욕먹는 며느리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고약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세요. 특히 시아버지가 성격이 대단하셨는데 모두 다 당신 뜻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말대꾸나 싫은 티 내면 바로 뭔가가 날아오는 사람이었죠. 아내, 아들, 딸, 며느리, 하물며 손주들한테도 얄짤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성격이 포악하냐면 한번 화가 나면 뭔가를 부셔야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야 하고 꼭 누군가가 다치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고 불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죠. 처음 결혼했을 때 시댁 분위기 너무 묘했고 모든 것이 시아버지 위주로 돌아가고 가부장적인 당신들의 가풍 대단하다 생각하고 뭐라도 되느냐 으쓰는 모습 불편했었습니다. 남편은 아래 위로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데 시아버진 아직도 그 두 명의 시누이들에게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야 혹은 여성을 낮추는 그런 식으로 부르죠. 딸들 그리 대우하는데 사위들은 제대로 대우해줬겠습니까? 시아버진 아무 일도 없는데 사위들이 당신 재산 노리고 잘하는 척 하는 거라 비난했었고 시누이 둘에겐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인데 뭐 뜯어먹을 것이 있다고 친정에 드나드는 것이냐고 막말 일삼았죠. 또한 당신 자식들에게 그리 험하게 대하고 난 뒤 그들이 집에 돌아가면 그 모든 화는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막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 시어머니 성격도 대단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서로 밀치고 치고받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자식들, 사위들, 며느리들, 심지어 손주들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쌍욕을 하며 다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죠. 그렇게 시누이들 찾아왔을 때 고집불통인 모습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다 보여줬었는데 그런데도 시누이들은 자기들 부모라고 찾아오는 거 멈추진 않더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시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쥐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재산 때문에요. 포악한 성격, 고집불통인 분, 당신 손에 꼭 쥔 채 그 재산을 볼모로 시아버지는 자식들을 조종하는 것만 같았어요.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생각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돈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좋은 마음에 모여도 또 돈 이야기. 도둑들만 키워놓았다고 하면서 좋은 분위기 다 깨버릴 땐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은 심정 한두 번 아니었었죠. 자식들은 다 도둑 새끼들이야. 자식도 그런데 며느리 사위 하물며 그 밑에서 나온 자식들은 안 그러겠어? 나는 니들이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하나도 고맙지 않아. 왜냐? 눈속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 나를 속일 생각하지 말아라. 나 귀신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랫동안 살 거야. 내 돈 두고 내가 어떻게 죽겠어? 아우, 아버지,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무슨 눈속임을 한다고. 아버진 그렇게 딸들 마음을 몰라요? 좀 그만할 때도 되었는데. 아버지 너무하신다. 사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리고 손주들도 있는데. 뭐라고? 이게 지금 대가리 좀 컸다고 애비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이것이? 쨍그랑 주위 시선 절대 신경 쓰지 않으셨고 식당에서 난동 부리셨습니다. 첫째 시누이 그날 시아버지에게 머리채 잡혔었고요. 시누이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주먹으로 맞았었고요.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던 시누이들과 남편들도 점점 지쳐갔고 지쳐갔다는 것보다는 포기를 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시아버지는 여전히 성질만 부리고 괴팍하게만 했으니
설령 그 양반 재산 나눠 먹는다 해도 돌아가시기 전엔 좋은 꼴로 재산 나눠주시지 않을 양반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어머니 성격도 만만치 않았었기에 안아주고 편 들어주는 엄마의 상 절대로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관계는 참으로 특이했습니다. 두 분 다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었고 으르렁대기 바빴었는데 혹여 시누이들이 시아버지 흉을 좀 볼라치면 눈에 도끼를 잔뜩 심고서는 거의 잡아먹었듯이 달려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참 우습게도 시아버지 욕 잔치를 항상 먼저 시작하는 건 시어머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할방구 나보다 더 건강해서 일찍 죽지도 않을 것이라고. 평생 지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나 죽은 다음에 껄껄 웃을 양반이라고. 만일 네 아버지가 나 죽고 난 다음에 혹여나 웃는 꼴을 보이면 니들이 꼭 꼬부라지게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동조를 구하십니다. 입이 열린 시누이들도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씩 보태고 그런 아버지 없다. 어떻게 엄마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복 없이 사냐. 다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다.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다 등등. 이라고 말을 보태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집니다. 잡아먹을 듯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니들 아비를 욕하는 거냐? 니들이 지금 누구 덕에 이마치 사는 건데? 이런 버릇없는 것들? 나는 니들 아버지 욕할 수 있어도 어찌 자식된 것들이 지 아버지 욕을 하고 있어? 지금 니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진심이야? 니들 지금 한 말이 진심이냐고? 적당히 굴어야지 왜 자꾸 말을 점점 더 보태?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라고? 니들이 이런 마음 먹고 있으니까 니들 아버지도 니들을 못 믿고 곁을 안 주는 거야. 이런 벼락 맞을 것들. 니들 이러고도 자식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시작은 당신이 하셨고 당신 자식들에게 동조를 구했으면서 당신 자식들이 좀 속상한 마음 토로하면 바로 안면 몰수하고 자식들 타박하기 바쁘십니다. 이런 걸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시집살이 괴팍한 시아버지, 더도 덜도 아닌 시아버지만큼 한성격하시는 시어머니로 인해 살갑고 고분고분한 며느리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좋은 소리 나오는 적 없고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양반들이라 애시당초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가 저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긴 했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참 좋아라 합니다. 최애 음식이에요. 그리고 저 말고도 김밥을 최애 음식으로 여기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시아버지셨습니다. 음식 솜씨가 별로 없는 저였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런지 저는 김밥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는 그런 여자였거든요. 간도 딱 잘 맞추고. 암튼 제 김밥을 먹어본 주위 사람들 중 열의 열은 꼭같이 장사를 하자고 할 정도로 암튼 제 김밥 맛은 기가 막힙니다. 시아버지 김밥 주문으로 저는 집에서 김밥을 말아 시어머니를 통해 김밥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 수도 있었는데 마침 저희 집 근처에 오실 일이 있다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김밥을 가져가겠다 하셨는데 좋아라는 시아버지 아니었지만 드시고 싶다 하니 솜씨 좀 부려봤죠. 그런데 저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던진 김밥에 맞았습니다. 연유는 이랬습니다. 김밥을 싸서 시어머니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으로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잠시 어디를 들르신 듯 했어요. 김밥을 차 안에 둔 채로 말이죠. 그럼 그 김밥 어찌 되겠습니까? 한여름이었는데 당연히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해버리지 않겠어요? 살림하시는 시어머니셨는데 왜 그걸 간과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며느리가 싸준 김밥이라고 시아버지에게 내미셨을 테고 시아버지는 바로 코앞에서 쉰내나는 김밥을 마주하셨던 거였죠. 전화해서 1차전 결국 화가 나신 시아버지는 저를 찾아와서 2차전을 하셨는데 제가 싸드린 김밥을 굳이 가지고 오셔서는 너나 처먹으라고 제게 내던진 양반이셨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나갈 땐 멀쩡한 김밥이었는데 시댁에 도착하고 나니 쉰내 펄펄 나는 김밥이 되어버렸는지 이유 따질 새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극도로 대노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잡으려고 한 거냐? 너 뭐야? 감히 시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가게끔 하려고 쉰 김밥을 보내?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 앞으로 우리 집 출입 금지다. 절대로 우리 집에 발 들여놓지 마. 알겠어? 사람 잡을 년일세. 아이고 내가 저런 걸 며느리로 알고 살고 있다니. 내가 그거 먹고 확 가버리고 나면 내 재산 가져가려고 그리한 거냐? 뭐 없을 것들 같으니라고.
이러니 내가 한시도 감시를 늦출 수가 없는 거야. 니들 이런 못된 짓거리를 뒷구녕에 사고 있으니까. 에이, 퇴! 며느리에게 김밥 던지는 시아버지, 어떤 며느리가 살갑게 대할 수가 있겠어요. 돈이 많다 한들 당신 자식 외에 남의 자식에게까지 저리 험히 대하는데 다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발길 끊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떤 자식이 오든 말든 상관 안 하시는 양반들이었고 자식들이 뻔질나게 드나들면 구린 속셈이 있다고 의심부터 하고 보는 양반들이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저도 대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자다가 갑자기 뺨 맞은 격이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평생 살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제가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효자 코스프레 남편 때문이었어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이 시부모님 뵈면 예전보다 부쩍 더 다툼이 잦아졌다는 거였습니다. 그 연세 드시면 이제는 싸울 일도 부딪힐 일도 없어야 하는데 싸움이 너무 잦아져서 자기가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소일거리를 드려야 하는데 바로 손주들 보는 재미를 좀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며느리 면생에는 김밥 내에 던질 만큼 막 하는 양반들이지만 손주들한테만큼은 최고의 시부모님들이라면서요. 그러면서 합가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든 아니면 저희가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두 집을 다 정리해서 좀 더 큰 집으로 구매를 하던 해서 같이 살자 하더군요. 이렇게 효자인 줄 미처 몰랐었네요. 남편이 시부모 생각을 이렇게 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좀 구린 꿍꿍이가 있었죠. 남편이 구린 꿍꿍이는 그놈의 돈이었습니다. 좀 일찍 당겨받았으면 한다고요. 요즘 무임 점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얼른 그 사업에 편승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려면 목돈이 좀 필요하니 시아버지에게 손주들 앞세워 한몫 뜯어내겠다는 심산이었죠. 당신이 우리 부모님 좋지 않게 본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 노인네들이 돈은 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엄청 잘한다고. 아버지 벌써부터 그런 말 하더라. 당신 죽고 나면 다 우리 아들 거라고. 그냥 같이 살면서 애들 앞세워 좀 미리 당겨 받아보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교 떨면 뭐 어찌 하시겠어? 당연히 주지 않겠어?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지금 당신이랑 나랑 뭐 아버님 어머님 돈 없으면 죽니? 왜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그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손주들에게 약하다? 하, 기가 막히네. 물론 내가 시댁 발길 끊었지만 글쎄 말씀만 그리 하시는 거야. 단 한 푼도 받아낼 수 없을 거라고. 설령 주신다고 해도 나는 받을 생각 없어. 그러니까 합가? 하, 이야기하지 마.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했다간 당신 큰일 치를 줄 알아. 알겠어?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남편은 아마도 듣는 둥 마는 둥 했었나 봅니다. 왜냐면 저는 몇 년 만에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당신은 할 말만 하는 양반입니다. 여보세요라는 말도 없어요. 바로 본론 이야기합니다. 아범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 니들 집 정리하고 빨리 들어와. 너는 내키지 않지만 우리 손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리 해야지. 우리도 나이를 먹는 건지 자식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손주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긴 하더라. 들어와라. 받아줄 테니까. 제 대답 따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곤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니 누가 들어간답니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 한다고요? 큰애는 다 압니다. 할아버지 성격 고약해서 눈치 살펴야 한다는 거 그 어린애도 다 압니다. 불편해하고 할아버지 앞에서는 크게 떠들지도 않은 애들인데 같이 살고 싶어 한다뇨. 받아준다고요? 웃기는 소리였고 만만의 콩떡이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신 엄마가 이런 소리하고 전화를 끊었다. 분명 내가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끔 하라 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허투루 듣는 거냐 따져 물었죠.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 적반하장이더군요. 그럼 저는 들어가지 말랍니다. 아이들과 지만 들어가겠다고요?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여기 있어. 나랑 애들만 들어갈 테니까. 왜 사람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먹냐? 엄마 아버지도 원하신다고. 엄마 아버지도 늙으셨다고. 야, 너 지금 미쳤냐? 내 아이를 왜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뭐? 나는 들어가지 말라고? 와, 너 정말 웃긴다. 네가 뭔데 내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 말겠다 말을 하는 거야. 니네 부모 돈 탐나서 지금 애들 이용하겠다는 말밖에 더 되니? 너 정말 그러고 살고 싶냐?
그게 뭐, 어차피 내 돈이 될 재산들이야. 뭐가 애들을 이용해. 애들도 엄마 아버지 좋아해. 엄마 아버지도 애들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네. 야, 애들이 니네 엄마 아버지 눈치를 얼마나 보는 줄 알아? 그래, 우리한테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 그런데 니네 엄마 아버지는 당신들 기분이 먼저인 사람들이야. 자주 안 보니까 좋게 볼 수 있는 거지? 맨날 붙어봐라. 네 자식들도 내 꼴 당하는 거 금방이고 더 당하면 당했지. 덜 당하진 않을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알겠어? 그깟 돈 얼마 한다고 내 자식들을 벌모로 이용하려 하다니 남편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일이 터지고 맙니다. 고약한 시어머니.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그 늙은 할망구가 남편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애들 짐을 챙기겠다고 저희 집에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범과 이미 말 다 끝내놓았고 애들도 우리와 살기를 바라는데 니까짓 게 뭔데 지금 자기 앞을 막고 있는 거냐고 폭력적인 성향 다분했던 시어머니 결국 제 머리채 잡았습니다. 힘도 어찌나 세던지 제가 다 휘청하더군요. 아, 시아버지 며느리에게 김밥 던져 시어머니는 며느리 머리채 잡아. 이 무슨 막장 중에 막장인 상황일까요? 그때 내가 이 인간들뿐 아니라 남편하고 연을 끊어야만 이 꼴 저 꼴 안 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애들 지들 엄마 머리채 잡히니까 시어머니에게 매달리고 울고 불고 정말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결국 저는 애들 짐 다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혼하자고 했네요. 그리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에게 이혼소송 청구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남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금방이라도 이혼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더군요. 너도 시댁 우습게 알지 않았냐고요. 며느리 둘이 한 적 없었고 거의 인연 끊다시피 했으면서 무슨 시댁이 들먹거리며 이혼을 하자 하는 거냐고요.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는 거라 하더군요. 정신 여전히 못 차린 거 맞습니다. 자기는 지 부모니까 이해되겠죠. 그리고 기어서라도 돈 받아내고 싶겠죠. 야, 돈 받고 싶으면 너나 받아서 평생 그거 먹고 살아. 나는 그깟 돈 받고 싶지도 않고 뭐만 했다면 나이값 못하고 당신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네 부모? 정말 상대하기 싫다. 너나 빌어먹어 니네 부모한테. 내 아이들은 비굴하게 받은 돈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번 돈으로 키울 테니까 너나 그렇게 네 부모한테 설설 기면서 그리 살라고. 우리까지 끼게 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시누이들에게 그 돈 들어가기 전에 지가 챙기고 싶겠죠. 그럼 지 혼자 들어가서 챙기면 되지. 왜 우리 아이들까지 끌고 들어가려는 것인지. 그리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무조건 주먹부터 휘둘고 보는 시부모님? 정말 이젠 저도 힘이 듭니다. 연세 드셨으면 곱게 드셔야지. 무슨 깡패도 아니고 뭐만 했다면 집어 던지고 때리고 부수려고 하는 건지. 연을 끊고 살았었다지만 저런 폭력적인 성향이 내 아이들에게 전해질까 그게 두려워서라도 저는 이만 그 집안과는 연 끊겠습니다. 먹고 살 길 요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한 엄마이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징글징글한 인연 끊어내고 제 아이들 지키기 위해선 저는 뭐든지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